이 사실은 다우지수만 낙폭이 좀 컸고 S&P와 나스닥은 그냥 보합권 혼조 국면이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30개 종목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이 안에 골드만삭스가 들어 있습니다. 근데 골드만삭스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이제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력을 좀 주면서 다우지수만 다른 지수 대비해서 좀 낙폭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증시에서 뭐 오늘 큰 이슈라고 한다면 뭐 골드만삭스, 모건스탠리 뭐 이 정도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. 그래서 다른 이슈들보다는 아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았고 특히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로 다우지수는 많이 밀렸다. 다만 S&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그냥 보합권 혼주였다라고 할 테니까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요런 그냥 약간 보합권 내 그게 조금 더 체감은 됐을 것 같아요. 뭐 일부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외한다면요. 요 나스닥 지수는 뭐 0.1% 상승이기는 했습니다만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뭐또 하나의 또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제 월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 인니님도 와주셨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월가 이슈인데 두 가지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. 시티그룹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참 제가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요. 자, 증시 랠리 지속 불가능해입니다. 올 들어서 우리 증시 괜찮잖아요. 분위기도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은데 시티는 불가능해 이제 지속성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이유를 좀 볼게요. 자, 높은 밸류에이션이 상승 모멘텀을 이제 제한할 거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올 들어서 지금 S&P 500 지수가 4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작년에 한 19% 정도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S&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18.2배가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CT에서 이야기하는 S&P 500의 적정 퍼 이 범위의 상단이 18.5배 그러니까 한 14배에서 18.5배가 적정가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거의 최상단에 거의 턱 밑까지 와여 있는 상황이잖아요. 18.5배가 최상단인데 지금 퍼가 18.2배니까 그래서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 거시적 환경의 큰 변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둔화가 되거나 이제는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거나 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더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은 이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없는 한 이제 주가는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EPS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. 주가는 동일한데 EPS가 낮아지면 퍼는 높아지고 이 EPS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상승을 하면 또 이 퍼는 높아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 CT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올해 S&P 500의 EPS 주당 순이익은 분명히 소폭 감소할 거야. 이거는 뭐 월가 전반적인 의견이 그래요. 지금 EPS 감소폭에 대해서 뭐 한 4%, 뭐 2%, 4%도 얘기도 나오고 뭐 에너지를 제외하면 이게 더 큰 폭이 될 거야. 뭐 이런 지금 뭐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역시 CT도 EPS는 감소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보니까 퍼는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면서 지금 연말 S&P 500의 목표치를 CT에서는 4,000포인트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더 오르면 이제 그게 연말 종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의견 하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네, 우리 성희림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CT가 숏을 잡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쵸? 좀 이렇게 좀 올라갈 때는 또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나름인데 아무래도 요즘 뭐 실적 시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는 한 것 같아요. 근데 연초 들어서 약간 흥분 상태인 거는 또 맞다 보니까 뭐 일종에서 한쪽에서는 뭐 이제는 괜찮을 거야. 한쪽에서는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러면서 뭐 균형점을 잡아간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CT가 이렇다고 해서 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막 좋다고 해서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그런 논리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의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냥 의견들 그냥 참고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월별로 발표를 하고 있고 자산 운용 규모가 한 7,720억 달러,
정도 되는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 한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. 이들이 글로벌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 비중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많이 또 기울고 있다라는 뭐 이런 결과가 하나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 응답자의 39%가 미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12월에 비중 축소 의견이 약 12%였으니까 한 달 새 뭐 27%포인트가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. 옆에 게 그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에 대한 그 내용을 차트로 해놓은 건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5년 10월 이때 이후 지금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 게 거의 이제 최대 규모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8년 맞죠? 맞죠? 대충? 네. 네. 그 정도 기간 한 17년, 18년 만에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게 가장 많은 비율로 좀 나온 겁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화가 또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또 의견을 낸 사람들도 한 65%로 12월보다는 이제 소폭 줄기는 했는데요.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겠다.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은데 여전히 긴축은 너무 좀 강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은 줄인다.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. 반면에 유럽과 신흥시장의 비중은 이제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포착이 됐는데요. 일단 유로존 주식에 대해서 12월에 설문조사할 때는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이 한 10%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4%에서 비중을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의견 쪽으로 약간 이제 선회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순 비중을 26% 정도로 하겠다라는 서베이 결과였는데 이게 1년 반 내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은 줄이면서 유럽과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낙관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뭐 이런 결과가 좀 나왔고요.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다소 좀 완화가 된 것으로 또 조사가 됐는데 자,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했을 때 68%가 경기 침체 될 거야 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낙관론이야? 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의아하겠지만 12월에 이게 77%로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과시화되면서 이 비중이 점점 늘어가다가 이번에 66%로 전월 대비 감소한 건데 이게 전월 대비 감소한 게 지금 1년 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는 비관론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견의 근거는 뭐냐?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고요.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이제 재개되고 있잖아. 요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돼라는 점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